그리고 이제 아우디를 한번 타보고 나니까 이 차가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질렀습니다. 벤츠의 E클래스. 아우디도 이렇게 주행 안정감이 좋았는데 벤츠는 어떨까요? 자가용으로 안 타볼 수가 없더라고. E클래스는 이제 옵션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통풍 시트, 어라운드 뷰, 심지어 막 전자식 계기판, 그리고 스피커까지 이런 옵션들이 막 부족하다 보니까 등급을 잘 골라야 되는데 E클래스 관심 있는 분들 메모하셔야 됩니다. 2019년식 E300 포매틱 아방가르드 모델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다고. 그 모델을 이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E클래스를 이제 실제로 탔을 때 이제 느낌은 4기통 가솔린이라서 출력에 큰 기대감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준수한 출력을 내줬고요. 재원상으로 봤을 때 정말 재밌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5 시리즈랑 비교를 해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경쟁 모델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저는 생각보다 만족도 굉장히 있게 탔고,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좀 뒷좌석이 좁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죽이 좀 빨리 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점수로 따지자면 10점 만점에 공간 때문에 7점? 그리고 또 제가 탔던 좋았던 차 중에서 또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차 K9이죠. 물론 저는 이 모델 전 모델을 탔었습니다. 뭐 어쨌든 엔진이나 이런 거 다 똑같아요. K9을 타면서는 제네시스를 타면서도 만족을 했다 했잖아요. 거기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받았어요. 심지어 금액이 제네시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높았는데요. 그 이유가 가격 대비 옵션이 엄청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 차를 샀었을 때 한 대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의 차를 샀었고 한 대는 한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총 2대를 탔었는데 이게 원래 까만색을 타다가 차는 너무 좋은데 풀옵션을 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흰색 대형차를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K9을 2대나 끌게 됐고 두 차 다 대만족이었습니다. 공간이면 공간, 정숙성이면 정숙성, 그리고 실내의 소재들도 1세대 K9이 기아를 알리기 위한, 나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브랜드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차다 보니까 원가 절감 없이 소재들을 정말 고급으로 해줬었거든요. 옵션도 마찬가지고 정말 K9은 가격 대비 만족도가 거의 탑 클래스지. 한 10점 중에 9점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저한테는 특별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제네시스를 한 번 더 사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스포티지를 한 27만까지 타셨어요. 근데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타는 거를. 그래서 그때 이제 코란도 비트라 미션 들어간 거, 그걸 사드렸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미션이 갈랑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상태로 이제 계속 못 타겠다, 이거 오래 타기에는 좀 힘들겠다 해가지고, 뭐 제가 다 사드린 건 아니고 또 열심히 이래서 보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GV80의 디젤 모델을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냥 신차를 사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제가 극구 반대했죠. 아들이 중고차를 하는데 무슨 신차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샀던 모델이고, 이제 3.0을 선택했던 이유는 1년에 2만 킬로 이상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디젤 모델로 샀었고, 또 이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음도 되게 정숙하고요. 지금 이제 산지 좀 됐는데 굉장히 만족도 높게 운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미 있는 소비였다. 그래서 만족도는 제가 잠깐 탔던 기억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한 7점 정도는 충분하다. 그리고 또 제가 자가용으로 탔던 모델 산타페입니다. 이 산타페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서 뒷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하고 또 유모차도 실으려면 SUV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산타페 TM을 구입을 했었고요. 정말 가격 대비 만족도 좋았어요. 그리고 중간 등급 정도만 돼도 이제 옵션이 뭐 반자율 주행이랑 뭐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산타페 TM 익스클루시브 디젤 모델을 1,700만 원인가? 그 정도에 구입을 했었거든요. 어제 뭐 치동로스까지 다 해서 2,000이 안 넘었어요. 그 금액을 감안하고 탔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얘는 진짜 10점 중에 9점 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판매한 이유도 2열 공간이 조금 더 넓었으면 난 지금까지도 그냥 탔을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판매를 하게 되었고, 내가 산타페에 기대한 그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기대치 이상은 충분히 해주더라고. 그래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또 차에 죽고 차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내가 살면서 이제 미친 짓을 하면서 샀던 차들, 정말 고가 차들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이 차를 내가 샀었어요. 지금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벤츠에서 고성능 모델이죠. 생각보다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좀 까이는 차는 맞아요. 이 BMW M에 비해서 너무 못한 거 아니냐, 예쁘기만 하고 승차감이 너무 안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서 느낀 점은 공도에서 즐기기에는 충분하다. 이게 지금 거의 400마력 정도 되는 차인데 일반적인 도로에서 타기에는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물론 그 승차감이 나쁘다는 게 뭔지 이해는 하거든요. 이게 하체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2열에 탄 승객들한테는 거의 폭행이야.
그리고 또 차체가 낮다 보니까 노면에 있는 돌이나 이런 것들이 막 타다다다닥 이렇게 소리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뭐 M4나 911처럼 정말 가벼운데 출력까지 높아가지고 이렇게 막 날리면서 타는 그런 차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이 있는 이 GT가 오히려 저한테는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바닥을 그냥 잡고 있어, 바퀴가. 이거 진짜 타봐야 설명이 되는데 타시는 분들은 다들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는 제가 타본 차 중에 가장 큰 차인데요, 바로 벤츠의 GLS. 와, 이 차는 친구가 이제 리스사를 운영을 해요. 걔 때문에 포르쉐도 샀다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이 벤츠 GLS도 승계자를 찾는 고객님이 있는데 이거를 3개월치 리스료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가 좀 이제 이전을 해서 타다가 그 안에 팔면 되지 않겠냐. 근데 시세가 또 맞긴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1년? 이따가 팔아가지고 리스료를 거의 뭐 9개월, 10개월치를 내가 내고 그랬지. 뭐 내가 타고 다녔으니까 손해라고 하기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그렇게 이 녀석을 만나게 됐고, 지금 이거는 신형 플랫폼이잖아. 이 장점부터 얘기를 하자고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진짜 편해요. 트렁크에 막 그냥 골프채 8개 정도 실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난 그때 애기도 없었고 골프도 안 쳐.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컸어. 그리고 2열 공간에도 누굴 딱 태우면 와, 넓어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외관의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다. 이제 단점 시작합니다. 차의 승차감. S가 들어간 차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 S클래스죠, S클래스. 이 G가 들어가면 벤츠에서 SUV고 또 S가 들어가면 그 S에 준하는 그 S급이라는 거잖아. 근데 GLS는 승차감이 안 좋아요. 옆에 보이는 GLE의 플랫폼에다가 이 길이를 늘린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 GLS만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서 그런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롤이 막 이러더라고. 물론 제가 탄 건 이제 400D 모델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는 기본 가격이 막 1억 5천만 원 하는 차인데, 신차였을 때 그거 치고는 승차감이 매우 서운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저렇게 가로형 내비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저게 벤츠 E클래스 W213 모델 2016년도에 나온 모델이랑 뭔가 인테리어가 달라진 게 없어. 그냥 E클래스 16년식이야, 뭔가 느낌이. 그래서 이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것도 좀 가격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차는 아니었다. 그래서 솔직히 점수로 치면 한 4점?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차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GLS 다음에 또 눈탱이를 한번, 눈탱이라고 하긴 또 그렇지, 또 친구인데 강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내가 선택한 거니까 제 잘못이죠. 이번에 또 이제 신차 리스하는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포르쉐가 대기기간 카이엔이 너무 길어서 이거는 너가 그 계약금 500을 넣어놓고 팔면 피가 막 1000만 원이 그냥 붙는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가지고 그래?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금을 넣었죠. 그리고 차가 이제 2년 뒤에 나왔는데 웬걸? 피가 안 붙네? 그건 지금까지 사실 혹시나 카이엔 쿠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제발 연락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근데 이 차의 만족도만 놓고 보자고요. 사실 금액이 너무 비싸서 차만 놓고 보면 너무 좋아. 정말로.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데 방지턱을 넘을 때나 롤이 발생할 만한 구간에서도 정말 차를 잘 잡아주고요. 또 핸들링, 코너, SUV를 타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코너링이 부드럽고요. 그리고 제 건 또 배기 옵션도 들어있어서 뭐 처음에 딱 스타트 눌렀을 때 그 감성, 그런 거 참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쉐랑 좀 안 맞아서 처음에 이제 받자마자 이제 AS 센터를 몇 번이나 들락날락 했었고, 근데 이게 결국에 알고 보니 제 카이엔의 문제가 아니라 대대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리콜이 이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카이엔 쿠페의 또 단점이 이제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싣기가 힘들어서 그런 공간 활용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 그래서 공간 활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차라리 카이엔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나을 거고요. 카이엔 쿠페는 그냥 좀 예쁜, 활용도가 높진 않은 그런 패션 SUV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수는 팔아야 되는데 5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면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타고 있는 거겠죠? 바로 볼보입니다. 누군가는 욕할 수도 있어요. 야, 볼보는 지리자동차 아니냐. 지분이 다 넘어갔지 않냐. 근데 어쨌든 내가 산 볼보는 5년 이상 된 차고, 그때 이제 스웨덴에서 생산을 한 V90이기 때문에 지리자동차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기 V90이 있는데 너무 좁아서 이제 S90으로 대체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뭐 똑같이 생겼습니다, 볼보는. 그리고 볼보의 장점은 제가 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이 금액 대비 정말 주행 안정감이나 이런 게 좋다. 또 AWD가
괜찮더라고. 전륜 기반이라서 실내 공간이 너무 넓어서 또 저는 패밀리카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손님을 모시기에도 넓어서 좋고요. 또 뒷부분이 판스프링이라서 승차감에 엄청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어요. 판스프링은 뭐 포터 이런 데나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괜찮더라고. 내가 방지턱을 모르고 너무 세게 넘은 적이 있어요. 근데 뒤쪽에서는 생각보다 충격을 크게 안 받아서 애기도 놀라지도 않고 와이프도 큰 충격 없이 넘어가는 걸 보고 와, 판스프링도 괜찮구나 그랬죠. 그리고 동급 수입차들에 비해서 옵션 또한 또 좋고, 그리고 볼보가 시트가 되게 좋아요. 되게 인체공학적이야. 많은 차들로 장거리를 뛰어봤지만 정말 거기서 타 클래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피로도가 좀 적었고요. V90 진짜 완전 장점이 이 트렁크 공간이 C필러가 여기 있단 말이야. D필러고. 자, 여기서 이까지가 트렁크예요. 딱 열면 진짜 유럽용 여행 가방을 세로로 그냥 넣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좁은 곳에서도 이 트렁크를 열 수가 있어요. 이걸 안 사면 어떡할 뻔했나. 이 정도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점수로 따지자면 얘도 한 10점 중에 거의 9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1점은 어쨌든 볼보는 정비 비용이 다른 수입차들보다도 좀 까다롭고 비싸기 때문에 1점이 좀 내려갔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볼보라는 브랜드에 기대한 기대치보다는 훨씬 높은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타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들을 이제 1편, 2편에 나눠서 해야 될 정도로 분량이 많더라고요. 차가 거의 20대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차들 좀 보여드려 봤고요. 또 이제 제가 탔던 차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